어머님, 미술관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오늘 이야기는 60살 강영숙이 나를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톱워치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틱틱틱. 남편이 남긴 물건이었다. 은색 케이스의 검은 숫자판. 30년 장사하며 손에서 놓은 적 없는 물건. 때를 재는 습관.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다. 때를 재야 한다. 장사도 인생도. 그날도 나는 스톱워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주 첫돌 초대 문자가 온 날이었다. 화면을 내리며 확인했다. 날짜, 시간, 장소, 미술관 별관 전시홀.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도윤, 세린, 양가 부모님. 내 이름이 없었다. 처음엔 실수련이 했다. 문자 하나 더 올 거라고. 하지만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손주 첫돌인데 할머니를 빼먹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 목소리는 늘 단정했다. 교무실에서 거는 전화처럼 공손하지만 차가웠다. 초대장에 내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린이 대답했다. 어머님, 미술관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테이블 세팅도 정장 차림 기준이고요. 혹시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배려 차원에서요. 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실시간이라 현장이랑 똑같고 화질도 4K로 나와요. 드레스 코드, 테이블 세팅, 배려. 그 말들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시장 옷 입고 오는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품이 없다는 뜻이었다. 민망하다는 뜻이었다. 목구멍이 메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30년 장사가 그걸 가르쳐줬다. 손님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전화를 끊었다. 스톱워치를 내려다봤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날 오후 단골 손님 윤 반장이 가게에 들어왔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반장. 20년 넘게 짬뽕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었다.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재개발 보상 통지서, 토지 사용 승낙서, 가게 명의 확인서.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었다. 생전에 다 해놨다. 땅 명의도, 가게 명의도 전부 내 이름이었다. 유족은 나 혼자. 깔끔했다. 윤 반장이 말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보상금 꽤 될 거라고.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숫자들이 보였다. 평수, 보상 기준액, 예상 금액. 30년 장사하며 익힌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다. 윤 반장이 나갔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스톱워치를 눌렀다. 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 말이 맞았다. 때를 재야 한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그걸 재야 한다. 손주 첫돌날 나는 명단에 없었다. 드레스 코드 때문에, 테이블 세팅 때문에, 배려라는 이름의 무시 때문에. 하지만 나에겐 다른 자리가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 가게 명의, 남편이 남긴 유산, 그 모든 것의 주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산으로 한다는 걸, 며느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걸, 규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30년 동안 본 풍경이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지만 물은 늘 달랐다. 나도 달라질 때가 온 것 같았다. 스톱워치는 계속 돌아갔다. 틱틱틱. 때를 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미술관 로비는 하였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조명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나는 갔다. 손주 첫돌인데 화면으로 보라는 말을 듣고도 갔다. 가방 안에는 선물 봉투가 들어 있었다. 흰 봉투에 붉은 리본. 백화점에서 정성껏 골랐다. 입구에서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다. 태블릿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여자였다.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미소는 정확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영숙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내렸다. 한 번, 두 번. 손가락이 멈췄다. 죄송한데요. 명단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렸다.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 나만 혼자 떨어져 보였다. 그때 사돈이 다가왔다. 연보라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미소는 우아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사돈이 직원에게 말했다. 가족이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내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돈 우리 세린이가 말 안 했나요? 오늘은 연출이 중요해서요. 가족 동선이 다 짜여 있어요. 포토존 입장 순서, 좌석 배치까지요. 연출, 동선, 또 그 말이었다. 손주 첫돌인데 할머니가 오면 안 되나요? 사돈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그게 아니라 테이블 세팅 이미 끝나서요. 자리를 추가하려면 전체 배치를 다시 해야 해요. 그 순간 며느리 세린이 나타났다. 크림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내 손주였다. 세린이 작게 말했다. 어머님, 오시면 어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다. 불편하실 거라고. 영상으로 보시라고. 그게 배려라고. 나는 가방에서 선물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가 손에서 떨렸다. 며느리에게 건네려다 멈췄다.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구겨지지 않게. 손주가 내 쪽을 봤다. 큰 눈이 반짝였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돌렸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톤이 깨져요. 톤. 나는 톤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는 존재. 어울리지 않는 존재. 로비는 여전히 하였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내 운동화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가방 속 스톱워치를 꺼냈다. 버튼을 눌렀다. 똑. 시간이 멈췄다. 아니, 시작됐다. 다른 시간이. 손주 첫돌날. 나는 명단에 없었다. 자리에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계좌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땅 문서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가게 간판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자면 규정상 나는 소유자였다. 절차상 나는 결정권자였다. 원칙상 나는 당사자였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냐고. 인천 바다시장이요. 차가 출발했다. 미술관이 멀어졌다. 하얀 건물이 작아졌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다. 빌딩, 다리, 간판. 익숙한 풍경이었다. 손에 쥔 스톱워치가 따뜻했다. 남편이 손때가 묻은 물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습관. 때를 재라. 지금이 그때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윤 반장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윤 반장이 받았다. 여보세요, 사장님. 반장님, 저 영숙이에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그 서류요. 도장 찍을게요. 시장 아침은 시끄러웠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생선 손질하는 소리, 트럭 짐 내리는 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다. 가게 앞에 섰다. 영숙반점.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철문. 하지만 내 이름이 선명했다. 윤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닦았다. 윤 반장이 서류를 펼쳤다. 재개발 보상 통지서, 토지 사용 승낙서, 명예 확인서, 숫자가 보였다. 보상금 예상액, 적지 않은 돈이었다. 30년 장사에서 번 돈보다 많았다. 윤 반장이 설명했다. 평당 얼마, 보상 기준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나는 들으면서 계산했다. 머릿속으로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남는 돈, 계산은 정확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도장을 꺼냈다. 남편이 파준 도장이었다. 강영숙. 세 글자. 하지만 누르지 않았다. 변호사 한 분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윤 반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명함을 꺼냈다. 조카 친구라고 했다. 공증이랑 신탁 전문이라고 했다. 민주리 변호사. 이름을 외웠다. 서류는 변호사 만나고 찍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가게가 조용해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명함을 보고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가 차분했다. 젊지만 단단했다. 윤 반장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산 정리, 신탁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 로펌. 주소가 문자로 왔다. 전화를 끊었다. 스톱워치를 꺼냈다. 아직 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갔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다. 강남역에서 내렸다. 빌딩이 높았다. 유리가 반짝였다. 사람들이 빨랐다. 모두 어디론가 바빴다. 로펌 건물 앞에 섰다. 20층짜리 건물이었다. 로비가 넓었다.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웠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띵. 문이 열렸다. 민주리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작았다. 하지만 깔끔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여자가 일어섰다. 검은 정장에 안경. 머리를 뒤로 묶었다. 악수를 나눴다. 손이 차가웠다. 책상 앞에 앉았다. 민주리가 노트북을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가게 명예 이야기, 토지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 손주 첫돌 이야기, 명단에 없었던 이야기. 민주리는 듣기만 했다. 끄덕이지도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그게 좋았다. 나는 동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해결이 필요했다. 내가 다 말하자 민주리가 정리했다. 재산은 전부 본인 단독 명의, 상속 대신 신탁으로 관리. 맞냐고 물었다. 맞다고 대답했다. 민주리가 설명했다. 유언대용 신탁. 생전에 본인 의사대로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 사후에도 본인이 정한 조건대로 집행되는 방식. 조건.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수익자 자격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했다. 특정 행동을 해야 받는다거나,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민주리가 계속 설명했다. 신탁 구조, 수익자 지정, 조건부 배분, 매년 확인 절차. 말은 어려웠지만 이해됐다. 계산이 되는 이야기였다. 감정이 아니라 규정, 눈물이 아니라 절차, 며느리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원칙, 규정, 절차, 비용 견적이 나왔다. 초기 설정 비용, 관리 비용, 비싸지 않았다. 보상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리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다. 서류 목록을 건넸다. 명예 확인서, 재산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 일주일 안에 다시 오라고 했다.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서울 바람은 인천과 달랐다. 차가웠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다. 소리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감정 쏟아내지 않고, 조용히, 정확하게, 계산하며, 며느리 말로 하자면, 규정대로, 절차대로, 원칙대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커피 냄새가 났다.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도시의 냄새였다. 스톱워치를 꺼냈다. 아직 돌고 있었다. 하지만 곧 멈출 것 같았다. 때가 오고 있었다. 내 때가, 계산이 끝나가는 때가, 일주일 후면 서류가 완성된다. 한 달 후면 신탁이 설정된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진다. 감정이 아니라 조건, 부탁이 아니라 규정. 며느리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개찰구를 통과했다. 전철이 들어왔다. 인천행.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빌딩이 작아졌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향이 가까워졌다. 일주일이 흘렀다. 서류를 준비했다. 명예 확인서, 재산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씩 챙겼다. 구청에 갔다. 은행에 갔다. 등기소에 갔다. 발품을 팔았다. 서류가 두꺼워졌다. 내 인생이 종이에 담겼다. 숫자로, 도장으로, 날짜로. 민주리 변호사에게 다시 갔다. 서류를 건넸다. 민주리가 하나씩 확인했다. 꼼꼼했다. 빠뜨린 게 없었다. 신탁 설정 절차가 시작됐다. 공증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였다. 그 사이에 연락이 왔다. 아들 도윤이었다. 문자였다. 다음 주 토요일. 손주 돌잔치 본행사. 이번엔 집에서 한다고. 작은 모임이라고. 꼭 오시라고. 작은 모임. 지난번 미술관은 큰 모임이었나 보다. 나는 큰 모임엔 어울리지 않고 작은 모임엔 어울린다는 뜻인가.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읽기만 했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이 왔다. 가지 않으려다 갔다.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다. 미워할 수 없는 아이였다. 아파트 앞에 섰다. 고층 아파트였다. 유리창이 반짝였다. 주차장이 넓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아들 도윤이 문을 열었다. 33.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주말인데도 단정했다. 엄마 왔어? 응. 거실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있었다. 사돈 한미정. 며느리 세린. 손주. 그리고 몇 명 더. 모두 깔끔했다. 옷도, 머리도, 표정도. 거실이 정돈돼 있었다. 먼지 하나 없었다. 나는 구석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선물 봉투가 안에 있었다. 지난번 미술관에서 주지 못한 것. 손주가 기어다녔다. 돌이 지나 이제 걷기 시작했다. 비틀거렸다. 웃었다. 귀여웠다. 내 피가 섞인 아이였다. 사돈 한미정이 다가왔다. 미소를 지었다. 공손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됐다. 사진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울렸다. 찰칵, 찰칵. 나는 프레임 밖에 있었다. 일부러 빠진 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빠졌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돌잡이를 했다. 쌀, 돈, 책, 마이크. 손주가 돈을 잡았다. 사람들이 박수 쳤다.
나도 손뼉을 쳤다. 하지만 소리가 작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케이크를 먹었다. 차를 마셨다. 대화가 오갔다. 나는 듣기만 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아니,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다. 복도로 나왔다. 거울을 봤다. 60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었다. 손이 거칠었다. 30년 장사의 흔적. 립스틱을 고쳤다. 머리를 매만졌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무도 모르게 나왔다. 복도가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놀이터가 보였다. 그네가 흔들렸다. 아이들이 없었다.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선물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 붉은 리본, 2번이나 주지 못한 선물, 2번이나 거절당한 마음.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구겨지지 않게. 다음을 위해. 아니, 다음은 없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아들 도윤이었다. 엄마 어디가? 화장실 갔다더니 안 보여. 먼저 간 거야. 읽었다. 답장을 쳤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갔어. 다음에 들를게. 거짓말이었다. 급한 일은 없다. 하지만 있다고 썼다. 답장이 왔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짧았다. 붙잡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인천행 버스가 왔다. 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아파트가 작아졌다. 손주가 멀어졌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아니었다. 일할 시간이었다. 계산할 시간이었다. 절차를 밟을 시간이었다. 스톱워치를 꺼냈다. 여전히 돌고 있었다. 틱틱틱. 곧 멈출 것이다. 공증일에, 신탁 설정일에, 조건이 확정되는 날에, 그때부터는 달라진다.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애원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확인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방식, 원칙과 규정. 나도 이제 배웠다. 버스가 인천에 도착했다. 내렸다. 시장 쪽으로 걸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짠 냄새, 고향 냄새. 가게 앞에 섰다. 영숙 반점. 간판이 낡았다. 하지만 내 이름이었다.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테이블을 닦았다. 내일은 민주리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한다. 공증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할 일이 많았다. 바쁠 것이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목표가 있었다. 계산이 있었다. 때가 있었다. 스톱워치는 계속 돌았다. 조용히, 정확하게. 공증일이 다가왔다. 이틀 전이었다. 비가 내렸다. 가을비. 차가웠다. 민주리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최종 서류 확인 부탁한다고. 공증 당일 가져올 것들 목록이 적혀 있었다. 신분증, 도장, 통장, 그리고 마음의 준비. 마지막 문장은 없었다. 내가 더한 것이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신탁 계약서 초안. 민주리가 보낸 파일을 출력한 것이었다. 읽었다. 천천히. 한 줄씩. 재산 목록이 나왔다. 가계 부동산. 토지. 재개발 보상금. 예금. 수익자가 나왔다. 손주. 장학 신탁. 조건부. 조건 항목을 읽었다.
매년 제출, 조부모 예우 확인서, 가족 모임 참석 기록, 명절 방문 확인, 객관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냥 서류였다. 체크리스트였다. 며느리가 좋아할 방식이었다. 규정, 절차, 확인, 또 다른 항목이 있었다.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세린, 수익 배분 대상, 하지만 조건부, 사전 통지 후 협의 참석 필수, 불참 시 해당 연도 배분 제외, 연속 불참 시 수익자 자격 재검토, 칼날 같았다. 하지만 합법적이었다. 민주리가 확인했다. 문제 없다고. 모두 적법하다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신탁 관리인, 민주리 변호사, 집행자, 제3자, 감정 없이 규정만 따르는 사람. 완벽했다. 서류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계속 내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 반장이었다. 받았다. 목소리가 급했다. 보상금 확정됐다고. 액수가 예상보다 높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말했다. 금액을 물었다. 윤 반장이 숫자를 말했다. 적지 않았다. 아니, 많았다. 30년 장사 수입의 몇 배였다. 계산이 돌아갔다. 머릿속에서. 세금, 수수료, 신탁 비용, 노후 주거비, 손주 장학금, 다 빼도 남았다. 넉넉했다. 윤 반장에게 말했다. 절차 진행하라고. 도장은 공증 끝나고 찍겠다고. 윤 반장이 물었다. 왜 공증이 필요하냐고. 보상금 받는 건 간단한데 설명하지 않았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다. 윤 반장이 더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비가 강해졌다. 천둥이 쳤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하늘이 맑았다. 공기가 차가웠다. 서울로 갔다. 민주리 사무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로비에서 기다렸다. 커피를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민주리가 나타났다. 여전히 검은 정장, 여전히 단정한 머리. 사무실로 올라갔다.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두꺼웠다. 민주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신탁 구조도, 수익자 조건, 배분 일정, 확인 절차. 질문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답했다. 다 이해했다고. 민주리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정말 이렇게 하겠냐고. 가족과 먼저 대화해보는 건 어떠냐고. 한번 설정하면 변경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 대화는 이미 끝났다고. 미술관에서, 아파트에서. 민주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고 공증 날짜를 잡았다. 이틀 후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민주리가 주소를 적어줬다. 지도를 보여줬다. 길을 설명했다. 알겠다고 했다.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탔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60살. 주름,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선명했다. 목표가 있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쏟아졌고 거리를 걸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메뉴판이 보였다. 가격이 비쌌다. 시장 음식이 그리워지며 집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와야 했다. 공증을 위해, 서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전철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전철이 들어왔다. 인천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다. 가게 앞에 도착했다. 영숙반점. 내 이름, 내 삶.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기름, 간장, 바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을 점검했다. 모든 게 제자리였다.
하지만 곧 달라질 것이다. 가게가 팔리고 보상금을 받고 신탁이 설정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규칙, 새로운 관계, 감정이 아니라 조건, 부탁이 아니라 절차, 눈물이 아니라 서류, 며느리가 가르쳐준 방식, 이제 내가 쓸 차례. 스톱워치를 꺼냈다. 버튼을 봤다. 누르지 않았다. 아직 아니었다. 이틀 후, 공증이 끝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때 멈출 것이다. 오랜 시간이, 긴 기다림이,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내 시간이, 내 규칙이, 내 조건이.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부서졌다. 다시 밀려왔다. 계속 반복. 하지만 매번 달랐다. 나도 그럴 것이다. 반복. 하지만 다르게. 이번엔 내가 규칙을 만든다. 내가 조건을 건다. 내가 확인한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렸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진다. 공증이 끝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도장. 강영숙. 세 글자. 민주리가 서류를 정리했다. 공증인이 확인했다. 날인했다. 완료됐다. 신탁 설정. 조건 확정. 수익자 지정. 모두 법적 효력 발생. 사무실을 나왔다. 가벼웠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 아니, 짐을 정리한 기분. 인천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다.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다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 반장에게 연락했다. 재개발 서류에 도장 찍었다. 보상금 절차가 진행됐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입금이 들어와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가 길었다. 민주리에게 연락해 신탁 계좌로 이체했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그리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아들 도윤에게, 며느리 세린에게, 사돈 한미정에게. 내용은 간단했다. 재산 신탁 설정 완료, 수익자 조건 안내, 협의 일정 통보, 격식을 갖췄다. 민주리가 작성한 문서였다. 법률 용어, 정확한 문장, 감정 없는 글.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뭔가 묻고 싶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목소리. 천천히 설명했다. 재개발 보상금 받았다고. 재산을 신탁으로 정리했다고. 손주 장학금도 만들었다고.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상의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다. 상의? 그 단어가 낯설었다. 손주 첫돌 때는 상의가 없었는데, 명단에서 빠질 때는 상의가 없었는데, 말하지 않았다. 그냥 답했다. 내 재산이니까, 내 결정이니까. 아들이 또 침묵했다. 며칠 후, 저녁 시간에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다. 아들 도윤이 서 있었다. 며느리 세린도 함께였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아들이 먼저 말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님, 첫돌 컨셉은 아이의 기록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보면 좋잖아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배려 차원에서. 배려. 또 그 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려였구나. 내가 오면 불편하니까. 내가 오면 컨셉이 깨지니까. 알았어. 그래서? 세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주리가 보낸 신탁 안내문이었다. 접힌 자국이 있었다. 여러 번 펼쳐본 흔적.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다. 무엇이 과한가? 조건이 과한가? 절차가 과한가? 세린이 서류를 펼쳤다. 손가락으로 짚었다. 조부모 예우 확인서를 매년 제출하라는 것. 가족 모임 참석 기록을 남기라는 것.
이건 가족 관계를 서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서류로 만드는 것이다. 감정을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살짝, 아주 살짝. 당연한 걸 굳이 서류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당연한 게 안 지켜지니까 서류로 만드는 거지. 세린이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날 일. 진짜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렇게까지, 무엇이 이렇게까지인가.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신탁 계약서 사본. 민주리가 준비해둔 것. 여기 봐. 조건 다 적혀 있어. 명절 방문, 생일 축하, 가족 모임 참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세린이 서류를 봤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읽고 있었다. 협의 불참 시 해당 연도 배분 제외. 이건 너무. 규정이야. 며느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원칙. 규정. 절차. 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말했다. 엄마, 이건 협박이야. 협박. 아니다. 조건이다. 협박은 불법이지. 이건 적법한 신탁 조건이야.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 똑, 똑.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일인가요? 나도 일어섰다. 생각 많이 했어. 손주 첫 돌 때부터, 명단에서 빠졌을 때부터, 혼자 나왔을 때부터. 세린이 말이 없었다. 도윤이 며느리를 봤다. 세린이 가방을 들었다. 가자. 도윤이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세린을 따라 현관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차가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켜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주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통지 확인됐다고. 반응 있었다고. 절차 계속 진행하라고. 답장이 왔다. 알겠다고. 다음 단계 준비하겠다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톱워치를 꺼냈다. 멈춰 있었다. 공증일에 멈춘 시간. 이제 다른 시계가 돌아간다. 조건의 시계, 절차의 시계, 감정이 아니라 규정, 부탁이 아니라 조건, 눈물이 아니라 서류.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작고 차가운 별이 보였다. 하지만 선명했다. 나도 그럴 것이다. 작지만 선명하게, 차갑지만 정확하게, 며느리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석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민주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첫 번째 확인식 날짜를 잡자고. 신탁 조건 이행 확인, 수익자 자격 검토, 절차상 필요하다고. 토요일 오후 작은 연회장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초대장을 발송했다. 민주리가 준비한 공식 서한. 아들 도윤, 며느리 세린, 사돈 한미정,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가족 신탁 수익자 확인 및 예우 서약식. 격식을 갖췄다. 일주일 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피곤했다. 꼭 해야 하냐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야 하냐고.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되잖아. 대답했다. 신탁 규정이라고. 조건 확인 절차라고. 변호사가 진행한다고. 도윤이 한숨 쉬었다. 전화를 끊었다. 확인식 당일. 나는 일찍 도착했다. 연회장은 작지만 깔끔했다. 테이블이 하나, 의자가 6개, 화이트보드 하나, 프로젝터 하나. 민주리가 준비하고 있었다. 서류 뭉치, 태블릿, 노트북. 나를 보고 고개 끄덕였다. 준비 다 됐어요.
자리에 앉았다. 상석이 아니었다. 가운데 자리. 모두를 볼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윤이 먼저 왔다. 정장 차림. 얼굴이 굳어 있었다. 며느리 세린이 뒤따라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표정이 없었다. 사돈 한미정이 마지막이었다. 베이지색 투피스. 진주 목걸이. 미소는 어색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민주리가 진행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영숙님의 가족 신탁에 대한 첫 번째 수익자 확인식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지만 감정이 없고 사무적이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신탁 구조도가 떴다. 신탁 재산, 수익자 목록, 조건 항목. 민주리가 설명했다. 하나씩, 차근차근. 손주 강민준 군 장학 신탁은 조건부로 운용됩니다. 조건은 조부모 예우에 관한 확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린이 손을 들었다. 확인서 양식이 있나요? 민주리가 서류를 건넸다. 세린이 받아 읽었다. 눈이 빨라졌다. 명절 방문 일자, 생일 축하 여부, 가족 모임 참석 횟수, 연락 빈도, 체크리스트였다. 숫자로 된, 객관적인. 세린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내려놓았다. 민주리가 계속했다. 도윤 씨와 세린 씨는 별도 수익 배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기별 협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들이 물었다. 협의 내용은 뭔가요? 가족관계 점검입니다.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신탁 규정상 대면이 원칙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민주리가 서류를 펼쳤다. 오늘은 서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향후 1년간 조건 이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약서가 돌아갔다. 한 장씩.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신탁 설정자. 서약 대상이 아니었다. 도윤이 펜을 들고 망설였다. 세리는 서약서를 읽고 있었다. 입술이 굳어 있었다. 사돈 한미정이 작게 말했다. 어머, 이런 자리까지.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체면이 상한 목소리.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자리예요. 한미정이 나를 봤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다. 세린이 펜을 들었다 멈추고 서약서를 다시 봤다. 어머님,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나는 대답했다. 필요해요. 며느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규정대로 하라고. 원칙대로 하라고.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의미로. 나도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류로. 세린이 입을 다물었다. 사각, 서명하는 소리. 도윤도 서명했다. 한미정도 서명했다. 민주리가 서류를 수거했다. 하나씩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꽝. 확인 완료됐습니다. 다음 확인식은 3개월 후입니다. 민주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 종료. 사람들이 일어섰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나갔다. 도윤이 문 앞에서 멈췄다.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내가 원한 건 사람 대접이었어. 이건 차선책이야. 도윤이 더 말하지 않았다고 문을 나갔다. 며느리가 나가면서 나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어머님, 응.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다. 하지만 진심은 알 수 없었다. 세린도 나갔다. 연회장이 비었다. 민주리가 정리하고 있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수고했어요. 민주리가 고개 들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괜찮았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울고 싶지도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이게 내 복수였다. 소리 지르지 않는, 눈물 흘리지 않는 적법한 복수. 연회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왔다. 겨울 바람이 불었다.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고 별도 보였다. 스톱워치를 꺼냈다. 멈춰 있었다. 이제 다른 시계가 돌아간다. 3개월마다, 확인식마다, 조건 점검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 부탁이 아니라 규정, 사랑이 아니라 조건, 며느리가 원한 방식, 이제 내가 쓰는 방식, 택시를 잡았고 인천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 내 자리로 가는 길, 창밖을 봤다. 도시가 반짝였다. 추웠지만 아름다웠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삶이 시작된다. 확인식 이후 반년이 지났다. 두 번째 확인식도 끝났다. 세 번째도. 절차는 반복됐다. 서약서, 서명, 확인. 아들과 며느리는 빠지지 않았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명절에 연락이 왔다. 설날, 추석, 빠짐없이 생일에도 왔다. 61살, 케이크를 들고 손주와 함께 달라졌다. 조건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오는 것이 중요했다. 확인되는 것이. 가게는 정리됐다. 재개발이 완료됐다. 영숙반점 간판이 내려갔다. 30년 이름, 30년 삶. 사진으로 남았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곳. 내 노후 주거. 조건 없는 공간. 짐을 풀었지만 많지 않았다. 옷, 그릇, 사진, 스톱워치. 새 집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다 냄새, 고향 냄새. 하지만 매번 달랐다. 어느 날 도윤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매달 들를게. 그래. 일 때문이 아니라 엄마 보고 싶어서 와라. 도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 알았어, 엄마. 차를 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마셨다. 회사 이야기, 아이 이야기, 일상 이야기.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았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 뭘? 신탁, 조건, 그런 거. 생각했다. 잠깐. 아니, 안 해. 왜? 너희가 왔잖아.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늦었지만. 늦은 건 없어. 지금 오면 되지. 도윤이 아이랑 같이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며 나갔다. 며칠 후 세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어머님, 학교 봉사 동아리 아이들이 있어요. 지역 어르신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래요. 시장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읽었다. 다시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날짜 잡아요. 답이 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 오랜만에 듣는 말. 일주일 후 세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고등학생들 10명쯤. 노트를 들고 녹음기를 들고 질문을 준비했다. 이야기를 들려줬다. 30년 장사 이야기, 시장 사람들 이야기, 파도 소리 들으며 산 이야기. 아이들이 들었다.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세린도 들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세린이 남았다. 어머님, 응, 제가 배워요. 뭘?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한다는 거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지 않았어. 세린이 일어섰다. 인사하고 나갔다. 바람이 들어왔다. 스톱워치를 꺼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것. 버튼을 봤지만 누르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어놓고 닫았다. 이제 필요 없었다. 때를 잴 필요가. 때는 왔고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 시작됐다. 복수는 끝났다.
꽃바구니 대신 도장을 눌렀다. 감정 대신 절차를 밟았다. 눈물 대신 서류를 썼다. 그리고 얻었다. 자리를, 확인을, 관계를.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서먹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왔다. 전화했다. 물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고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석양, 바다, 파도, 도윤에게 보냈다. 세린에게도 답장이 왔다. 도윤에게서 예쁘다고,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가자고, 세린에게서도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어머님 이야기 좋아했다고, 읽었다. 웃음이 났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일 도윤이 온다. 다음 주엔 세린이 온다. 다다음 주엔 확인식이 있다. 바쁠 것이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보글보글 살아있는 소리. 라면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맛있게 먹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밤이 깊어졌다. 침대에 누워 복수가 뭔지, 용서가 뭔지 생각했다. 복수는 상처 주기가 아니었다. 자리 찾기였다. 존중받기였다. 사람 되기였다. 꽃바구니 대신 나는 도장을 눌렀다. 체면보다 사람을 택했다. 그게 내 평생 장사였다. 30년 배운 것. 사람 대접, 상호 존중, 정당한 값. 며느리는 그걸 몰랐다. 이제 배우고 있다. 조건으로, 절차로, 언젠가는 알 것이다. 조건 없이도 와야 한다는 걸. 서류 없이도 물어야 한다는 걸. 그때까지는 이 방식으로, 규정으로, 원칙으로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 빠졌다. 잠이 왔다. 깊은 잠, 편한 잠. 61살, 강영숙. 인천 바다시장 30년 주인. 이제는 새 집 주인, 새 삶 주인, 내 시간 주인. 복수는 조용했다. 하지만 확실했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규정대로, 절차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스톱워치는 서랍 속 멈춘 채로. 이제 필요 없다. 때는 왔으니까. 내 때가